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이제 리테일 업체들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크로거와 그다음에 비아그라가 아닌 코나그라가 5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야기가 많을 것 같네요. 바로 1위 보시겠습니다. 1위를 지금 기록한 곳은 크로거라는 회사인데요. 바로 월마트, 코스트코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식료품 회사입니다. 한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코스트코는 어저께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죠. 이것은 월마트와의 크로거의 매장 비교인데요. 크로거는 신시내티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부권에서 특히 입지가 높습니다. 한편 크로거는 1883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 1883년이면 디자이너 코코 샤넬, 그다음 경제학자 케인즈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보카도가 1달러에 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아보카도 참 좋았는데 이런 면에서는 미국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크로거의 이제 연간 매출을 보시면은 그야말로 가치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연간 1,200달러로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꾸준해요. 하지만 이런 꾸준함 덕분에 코로나 시국에서 주가는 엄청난 방어력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때 상승을 했었죠. 네. 한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LA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리오프닝 철회와 같은 이제 사태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외식이 아니라 집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식료품을 다량으로 비축하면서 크로거가 코로나 수의 기대감을 다시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로거의 주당 배당금은 매년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다음은 반갑게 올라와 있는 2위에 올라와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이 멈췄습니다. 네, 독일을 포함한 현재 유럽에서는 암호화폐 폭락과 GPU 생산량 증가로 GPU 가격이 하락세였었지만 7월 들어서는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이 더 이상 하락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 최신 GPU죠. 이 30 시리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평균 5월 달에는 평균 3배에 달했었는데 이때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50% 이상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AMD의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전례 없는 그래픽카드의 수급과 현재로서는 판매 부족 이외에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인하될 여지가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 차트인데 어제 모두 상승했죠. 그래픽카드 가격 하락이 멈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3% 이상 올랐고 AMD는 1%가 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강했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ARM 기반의 CPU로 만든 노트북 시스템에도 본인들의 GPU를 호환하도록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ARM의 CPU와 엔비디아의 GPU 조합으로 탄생하는 굉장한 다수의 노트북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노트북이 인텔의 내장형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었던 게 노트북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인텔의 파일을 뺏어와서 어마어마한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베스트바이에서 오늘 RTX 30 시리즈 7월 20일 오늘 3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를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AMD보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그나마 생산 여력이 더 높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저께 삼성전자 팔라노 공정에서 만들어질 신제품을 또 출시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RTX 30 슈퍼 시리즈는 이제 RTX 30 시리즈와 그다음에 내년 말쯤에 나올 차기 GPU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라인업인데요. 얼마 전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생산 물량 배정 조정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가장 최신 GPU인 삼성의 팔라노 공정에서 만드는 RTX 30 시리즈를 더 만들기 위해서 기존 RTX 20 시리즈 전작을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2021년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한다는 말이고요. 엔비디아는 생산량이 늘어서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상승하고 삼성 파운드리도 매출이 상승하는 서로 윈윈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이 조금 강화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하락 종목 리스트를 보니까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가 증시에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리테일 쪽 부동산 업자들인 리츠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위, 3위, 4위가 전부 다 리츠 기업들인데요. 이 중에서 1위를 기록한 킴코 리얼티와 3위를 기록한 사이먼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주요 대도시에서 대형 쇼핑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리츠 업체입니다. 근데 어제장에서는 뭐 배당이고 뭐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먼저 발길이 줄어드는 곳이 대형 쇼핑센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오픈 테이블 예약률로 봤을 때 7월 레스토랑 식사가 2019년에 비해서 여전히 7월 달에 8% 낮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식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킴코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인 6월까지의 실적은 뭐 큰 영향이 없겠으나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가 크게 형성됐던 7월 달, 그러니까 3분기 실적부터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킴코의 가이던스 또한 나쁘게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주가가 뺀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 업체들이 약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에너지 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서 급락을 했죠. 네, 77불을 바라보는 유가가 어느새 66불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떤 기업이 오르고 내릴지 앞으로 순달람에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죠. 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어제 화끈하게 내린 소나기처럼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화끈하신 2030 세대가 선택하신 5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선택은 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1위를 기록했네요. 신고가 경신 후에 좀 조정세다 보니까 주가 상승의 관성의 힘을 믿고 좀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은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프로테라인데요. 프로테라는 좀 생소하게 들릴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국의 전기버스 업체입니다. 다만 어제는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어제 오토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가 안 좋았어요. 따라서 개별적인 프로테라의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인 니오나 리오토, 샤오펑은 굉장히 선방을 했었습니다. 프로테라의 사업 영역은 전기버스만을 만드지는 않고요. 각종 스쿨버스라든가 전기 헤비트럭, 그리고 심지어 전기 포크레인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전기 차량들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LG로부터 배터리 셀을 받아와서 독자적인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전기 버스계에 테슬라라는 별칭이 있는 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터리를 납품한 이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650대의 전기 버스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공영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저번에 인프라 법안에서도 전기 버스 보급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 버스 시장은 나날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프로테라가 전기 버스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버스 업체들 중 30% 정도는 프로테라의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6월 15일에 나스닥 시장으로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급락세입니다. 네. 스펙 종목들은 주로 이제 합병 이후에 기대감 소멸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프로테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가격이 11불대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많이들 사셨으니까 주가가 좀 반등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